이거 해볼까요? 야, 좋아요. 대답 준비됐어요? 잠 좀 깼어요? 예. 스트레칭 했어요? 네. 해볼까요? 이럴 거면 뮤지컬 45회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바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정입니다. 2부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연극 쇄골의 천사가 잠들고 있다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좀 쉬시더니 다들 텐션이 많이 네. 높아지셨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다른 날이잖아요. 아, 다른 날. 옷이라도 갈아입을 걸. 다른 날인 것처럼 해야죠. 자, 그러면은 토루와 요시오는 어떻게 친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토루와 요시오는 다시 왜 텐션이 인사할 낮아졌어? 때는 텐션이 인사할 때 높고. 텐션을 해주세요. 토루와 요시오는 농구로 일단 만났어요. 제 생각인데. 뭐 그러다가 요시오 아버지가 농구 코치님이시고 또 이제 뭐 사실 뭐 친구들끼리 또 내가 모르는 그런 게 통하잖아요. 그래서 친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대본 보면서 약간 이런 거 상상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저는 약간 요시오가 그냥 자신이 선택한 아싸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발적 아싸. 네, 자발적 아싸라고 생각해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림 중에 체육 시간에 그 뭐라고 하죠? 그 스탠드라고 하나? 아, 그 운동장 관중석? 옆에 거기서 저는 뭔가 그 쓸쓸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뭔가 뭐 지렁이랑 놀고 있든 애벌레랑 놀고 있든 신나서 저 혼자 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근데 것 같아. 아무도 절 신경 쓰지 않을 때 토루가 저한테 먼저 와서 너 뭐하냐? 이러면서 먼저 말 걸고 이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순간들로 저는 친해졌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보통 그런 애들한테 먼저 말 안 걸거든요.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자발적 아싸라고 하면 토루는 약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인싸가 되어 있는 그런 주변에서 인기를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주변에 겉도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성향상. 쟤는 뭐야? 그냥 서스럼 없이 야, 너 농구 같이 하자.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간에 아싸이였던 요시오를 그나마 현실 세계로 한 발 이끌어준 친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모먼트.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생각해보세요. 네. 도움이 되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네, 오늘 극장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 이담씨 숙제예요. 이거 내일까지 이 방송이랑 상관없이 3개 찾아와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다희가 말 못하는 줄 당신이 알았어. 연기 안 할 거예요. 이다희가 왜 연기 못하는 줄 알아? 이게 말을 못한 연기 못하나? 아니 선배님 이거 꼭 써주세요. 선배님이 아니, 말을 못하냐면, 그러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미안함이 그게 왜 편집해주세요. 이거 너무 잘못 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스포 때문에. 아니 너 성향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걸 딱히 생각할 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희재가 말한 김희담 성향이 원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좀 다 말 걸고 약간 본인이 막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 너 잘 가만히 있는 애들 못 보잖아. 말 걸어주고 뭐해? 이렇게 하고 연습실에서도. 김보정의 금쪽 상담. 본인의 성향이 토루와 자연스럽게 비슷해서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생각한. 나는 포장하지 않겠어요. 내일 숙제예요. 내일까지 3개 생각해 오세요. 아시겠죠? 대학교 과제 아니에요? 인물 구축에 위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그림들을 그려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나의 죽음이 고양이 때문이라던 요시오는 왜 고양이 지킴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바꾼 걸까요? 실은 다음 질문, 고양이는 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요거랑 묶어서 맞아. 고양이가 이 작품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런 거 최근에 더 많이 생각했었는데 저는 약간
고양이 이 작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길 가다가도 길고양이들 보면 좀 유심히 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좀 고양이 같다라고 느꼈어요. 오. 왜냐면 그 길고양이들이 되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 길고양이들도 본인들의 서식지가 분명히 있대요. 거기를 웬만하면 잘 안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작품의 배경지도 교토의 작은 마을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외부랑 엄청 교류가 많고 막 이런 실은 마을은 아니거든요. 되게 도시라던가. 그리고 그런 고립된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작은 마을에 그런 뭐 타쿠지라든지 이건 뭐 요시오 입장이긴 한데 뭐 외부인이 찾아와서 바깥 세상에 대한 어떤 좀 새로운 이런 어떤 자극 이런 게 저는 약간 교통사고처럼 느껴졌어요. 꼭 거기서 이제 그 고양이가 꼭 사고가 난다고 다 죽는 건 아니니까. 또 때로는 그런 사고로 인해 실제로 로드킬 당해서 길고양이들이 죽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스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 마을에 우리 가족이 살아가고 있는 이게 약간 고양이들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가지고 작가가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끼워 맞추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 저도 첨언을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이 고양이가 요시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타쿠지의 대사도 나오지만 어떤 뛰어드는 파와 그렇지 않은 파가 나뉜다는 것처럼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어떻게든 뛰어들려는 인물이 나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고양이의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 인물들의 어떤 파를 좀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괜히 괜히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이 질문에 좀 단편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누나의 죽음이 고양이가 이 생각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 같긴 한데 그 상실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저희 공연에. 그 상실을 받아들이는 그 정신학적으로의 그 5가지의 그 과정이 있대요. 그래서 뭐 슬픔, 분노, 부정, 예, 우울, 그 다음에 수용, 약간 요런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그 과정 중을 거쳐서 누구의 탓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부정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때문을 잘 지켜야 이런 사고가 안 나겠다. 어쨌든 이 일은 변하지 않으니라고 이제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요 과정이 이 공연에서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품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조금 더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보다 고양이라는 동물한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일본이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조금 신성시하는 것도 있고 의미를 많이 둬서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그래서 고양이 인형이 있고 이런 게 조금 더 뭐 우리나라랑은 또 다른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고양이한테 의미를 두는. 맞아. 질문할게요. 네. 요시오가 타쿠지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잖아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음. 일단 저는 쉽게 마음을 연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타쿠지가 어떤 캐릭터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떤 애? 예. 방금 저희가 나눴던 얘기랑 조금 엮어보자면 저는 약간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타쿠지랑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래 뭐 그 역할을 맡은 배우들만의 자유인데 저는 그 타쿠지랑 처음 만났을 때도 그 타쿠지가 그 도로에서 사고당한 고양이 사진을 찍고
손에 묻은 그런 뭐 피나 이물질을 좀 닦으려고 근처에 있는 집에 들어와서 신세를 지게 돼서 처음 만났다고 그렇게 세팅은 작품에서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제 의지로 그 처음 타쿠지한테 수건을 갖다 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이건 자유인데 엄마나 저는 아빠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저랑 소통이 안 되는 아빠가 마당에 있는 누구한테 이 수건 좀 갖다 줘라.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났고 그래서 더 일단 마당에 나가기 싫었고 아빠가 얘기해서 더 싫었고 그런 어떤 노인 상태에서 만난 인물이라 처음에는 저는 쉽게 마음을 열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근데 이제 타쿠지랑 대화를 하면서 그 타쿠지의 대사에도 나오는데 타쿠지가 저한테 그래요. 너 나랑 닮았다. 그러면 이제 요시오가 에? 우리 초면인데 그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닮은 구석을 알아보는 데는 진짜 대화 몇 마디면 되거든요. 저는 그런 모먼트가 있어서 타쿠지한테 마음을 쉽게 열었다기보다 내 마음이 열린지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매료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마음을 열고 내 얘기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나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지? 혹은 이 사람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있지? 나 왜 이러지? 이러고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보통 난 안 이러는데. 이 타쿠지가 공연 중반에 나오는 이방인의 캐릭터거든요. 요 인물 관계성을 맺고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캐릭터 소개가 뭘로 돼 있나요? 전쟁 저널리스트. 그걸로 돼 있죠. 전쟁 저널리스트라는 캐릭터인데 이 교토의 이 작은 마을에 이 시기에 딱 온 이방인. 그래서 요시오와 처음으로 이제 인물의 관계성을 맺게 돼서 바다 씨가 얘기한 마음을 열 수 있을 때까지의 이런 만남을 가지게 되는 캐릭터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금 생각난 건데 그 타쿠지 대사 중에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어쨌든 죽음에 빗대어서 자기 삶을 그렇게 비유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이 마치 굉장히 지옥처럼 느껴지는데 저도 지금 요시오의 삶이 그렇거든요. 그런 데서 얻는 묘한 동질감? 동질감이 있다고 생각. 그럴 것 같다. 네. 요시오가 화장을 하고 학교에 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1번은 나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선택하게 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를 그냥 가장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내 아지트라고 생각하는 그 차고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그 첫 발자국부터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을 때 요시오가 찾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화장하는 거. 나다울 수 있는 방법,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구나.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리고 플러스로 그동안 나답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 학습받아온 사회가 나에게 요구했던 모습들과 반대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찾아낸 것도 저는 화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실은 농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제 의지가 아니라 아빠의 의지로 하게 된 거라서 그런 남성적인 운동과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더 학교에 가는 건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미 토루랑 같이 농구를 하는 운동을 하는 남자아이로 인식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족한테만 그냥 보여주거나 아니면 혼자 그냥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TMI인데 예준이랑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연습실에서 화장하는 모습을 가장 가족들에게 나중에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화장을 하고 안 갔을 것 같은 거예요. 제일 어려울 수 있어. 네, 그 커밍아웃도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족한테는 그럴 수 가장 있겠다. 마지막에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뭐 가장 먼저 본 건 토르겠죠. 어찌 보면 등굣길을 같이 하니까. 그럼 이게 진짜 약간 첫 번째일 수도 있겠다, 학교가 오히려. 그치. 오히려 자기- 그렇게 시작했을 거야. 시작해서 쭉 집으로. 그러면 이 화장을 하고 학교에 온 요시오를 본 토르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요시오가 화장을 하고 저는 같이 등교를 한다고 생각은 안 해봤고 이때만큼은 뭐 같이 등교를 했더라도 그 전까지는 이때만큼은 같이 등교를 하지 않고 요시오가 용기를 내서 학교에 도착해 있던 걸로 저는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당연히 웅성웅성 되겠죠. 근데 제가 이담이로서의 토르는 저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그래서 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 얘가 친한 친구지만 주변 시선이 무서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가슴이 더 아프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어쨌든 간에 토루도 고등학생이잖아요. 맞아. 어려워. 어린 상황에서 아무리 뭐 마음이 넓고 그릇이 크다고 해도 친구의 어떤 그런 기행을 쉽사리 받아들이고 포용해주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상황에서는 사실 도망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것 같고 그래서 마사미라는 인물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요. 요시오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도 두 사람은 친구였어? 라고 했을 때 토루가 대답을 하지 못하거든요. 뭐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회피하는데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죄책감이 분명히 계속해서 맞아. 쌓여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시오가 퓰리처상을 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단한 상이니까요. 저희 대사인데. 근데 이것도 저는 화장하는 이유랑 좀 같은 결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퓰리처상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고 물론 받기 어려운 상인 것도 아직 어린 요시오도 알겠지만 방금 보정 배우가 얘기해 준 것처럼 화장을 하고 학교에 가서 뭐 사람들이 다 날 화장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것과 퓰리처상을 나 같은 사람이 탄다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는 어떤 굉장한 어떤 파급력과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그런 해소감 그리고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요시오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큰 게 난 왜 이렇게 주류이지 않지? 왜 난 비주류고 왜 난 일반적이지 않고 왜 난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 절대 이게 아닌데도 요시오는 스스로 그 고민을 되게 해왔었는데 이 비주류가 주류인 것도 굉장히 정점에 있는 그 상을 받았을 때 소수이지만 그 소수가 아닌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그 상을 받았을 때 오는 그런 파급력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그런 수상 소감이 많지만 유리천장을 깨트린다라는 말을 많이들 맞아. 하잖아요. 이번에도 맞아요. 뭐 아카데미에서도 그랬고. 양조영, 네. 근데 결국에는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지 않을까. 어떤 이 소수로서 아니면 약자로서 뭐 어느 때에는 여성, 어느 때에는 장애인, 어느 때에는 뭐 소수민족, 뭐 그런 어떤 소수들이 본인을 증명하고 누군가에게 내 목소리를 명확하게 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증명의 시기? 순간은 결국에는 권위 있는 상 모두가 뭐 예를 들어서 백인들의 파티였던 백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상을 동양인이 탄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세상의 시선이 바뀔 수 있는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여기서 그러면 요시오가 만약에 타서 이걸 얘기를 하면 방향성이 이제 나를 증명하는 게 이제 제일 큰 건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가 더 큰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근데 아직 요시오한테는 1번의 이유가 더 큰 것 같아. 그런 1번의 어떤 세상 그런 것까지보다는 내 친구가 누나나 동생을 짝사랑하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요시오처럼 도와줬을까요? 그리고 소개해주고 싶은 이거는 완전 제 친가족이죠. 친가족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배우 친구가 있다면 이거 진짜 찐이거든요. 뭔지 아시죠? 네. 저는 근데 만약에 제 친구한테 도망가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내 혈육을 만나지 말라. 네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미예요. 네가 그러니까 도망가라. 후회할 걸. 쉽지 않을 걸. 쉽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친구가 전 여동생이 있는데 어차피 얘가 안 듣겠지? 제 여동생이 제 여동생이랑 만약 내가 친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생각을. 전 절대 못 해요. 얘랑 만약에 진짜 이게 피가 안 섞인 이게 피가 친구를 안 하게 섞였다면 된다면. 얘랑은 진짜 친한 언니 동생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가 절대적으로 못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게 혈육으로 묶여서 내가 이 사람이랑 무슨 관계든 맺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 동생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 동생 김승현을 정말 사랑하는데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러면 선배님 이건 그 동생분이 뭐 만나시는 분이 뭐 있든 없다는 전제하에 네. 제가 만약에 동생분을 좋아하게 됐어요. 어느 안 돼요, 날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가적으로 다 안 된다는 거죠? 아니요. 너도 안 되고 걔도 안 되고 아니요. 그러니까 오직 바다 씨를 위해서 안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승현 씨? 본인도 본인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좀 저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나랑 완전 다른 내 동생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제 친구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저는 도망가라고 하고 싶은 거? 근데 지금 생각해봤거든요. 참고로 저희 형은 결혼을 했는데 우리 형이 미혼인데 보정이도 만약에 짝이 없다. 근데 나는 소개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형. 진짜? 그리고 미안해 승현아. 제가 그럼 보정 가족으로 제가 캐스팅하고 싶어요. 보정 나라 가족으로. 진짜 좋으신가 봐요. 근데 힘듦은 이제 이분의 몫이죠. 뭐 알아서 사시고 제 역할은 캐스팅하는 것까지. 캐스팅만. 어떻게든. 오히려 반대네. 그런 의미에서 반대인 거네. 그치? 근데 저 형 진짜 착해. 근데 결혼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담 씨는요? 저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해봤고요. 왜냐면 제 누나가 3명인데 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8살 차이. 누나가 1살 차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누나가 나랑 1살 차이? 1살 차이인데 희재가 누나분을 보고 하트 뿅뿅이 됐어. 왜? 그리고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엔 나이가 필요 없잖아. 필요 없으니까. 그러기엔 너무 많이 차이. 13살 차이 나고. 상관없지. 요즘 만약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면 희재라고 예를 드는 거. 만약에 희재가 만약에 희재나 바다가 형 진짜 죄송한데 저 눈으로 누나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 진짜 그래요? 그래? 그럼 요시오처럼 도와줬을까?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요시오도 안 도와줘. 요시오도 안 넣어줘. 여기서 안 도와줘. 그냥 말만 해. 게임 CD가 필요할 뿐이지. 안 도와줘. 카지의 누나를 이용해가지고. 희재 씨는 지금 형제가 어떻게 되죠? 누나 한 명 있어요. 맞아요. 희재 누나 있는데 누나가 누굴 만난다. 예준이 진짜 착하잖아요. 예준이가 누나를 되게 좋아해요. 예준이라면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예준이가 괜찮을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그래, 예준이가 맞아요. 매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거든.
아 저도 우리 누나를 유지혜 씨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실명. 아예 진짜 많은 게 담겨 있네요. 네, 유지혜 씨를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의 삶을 응원하지만 예준이를 만난다. 그에 네, 예준이를 만난다. 아 이거는 서로에게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다. 네, 그러면은 혹시 우리 변영진 연출님 영진이 형한테 영진이 형이 장난식으로 그랬었어요. 아 지혜 씨 뭐해? 이때 만약에 야 이제 지혜 씨 내가 만나자고 만날까? 그래서 제가 만나봐. 견딜 수 있으면 본인이 견딜 수 있으면. 혹시 여자 유이지 씨인가요? 저보다 더 세요. 제가 누나랑 말싸움을 해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네? 어렸을 때. 저도요. 네. 저는 동생이랑 싸우면서 제가 한 번도 이게 신체적으로든 이게 언어적으로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너가? 저는 어렸을 때 누나 눈치 한 되게 번. 많이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강하구나. 제가 눈치 보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진짜로? 네, 누나 눈치는 되게 많이 보고 자랐어요. 누나는 어떤 그 아우라가 있어요. 집안에 탁 들어온 순간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누나 뭐 하세요? 누나 영어 선생님이에요. 아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까 많이 편해지고 많이 유해졌는데 어렸을 때 사춘기 시기에 누나가 되게 예민해서 그 시기에서 이제 약간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아니 근데 피제가 의외로 되게 딸 같은 아들이에요. 맞아요. 엄마 누나가 엄청 아들 시간 같은- 많이 보내고 누나가 아들 같은 딸이었어요. 엄마랑도 데이트 엄청 많이 하고. 누나가 그래서 약간 큰 형 같은 느낌이었고 막내딸 같은 딸 느낌의 집안의 분위기였죠. 그래서 변영진 씨가 만나면 아마 한 일주일 만나고 미안해 이러고 사라지지 않을까. 그럼 불의 전차가 해체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 이후로. 일단 근데 유지의 사랑해. 그래, 유지혜 씨한테 사과를 해야 사과해라. 되기 때문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할게요. 친구를 납관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토르는 왜 요시오에게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이게 토르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시오에 대한 죄책감이 아까도 희재 씨가 말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친하고 좋은 나의 단짝이었는데 자기도 다가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나비 효과처럼 나중에는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 어떤 사건을 겪게. 어떤 사건 겪어야 되겠죠. 예. 그로 인한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허락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죄책감 마냥 떨치려고 그런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이 아이를 되게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일밖에 해줄 수가 없으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 작가님이 핑커지저인 3호 작가님이 실제로 일본에서 장례 지도사세요. 네,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작가를 같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작품을 쓰시면서 뭐 어떤 작품적으로 납관을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토루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결국에는 토루가 요시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요시오라는 어떤 상처 많고 연약하고 그리고 어디서도 보듬어지지 못하는 이 인물 옆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친구가 그마저도 받아주지 못했던 이 어떤 죄책감이 고스란히 토루 안에서 뭐 10년이고 쌓여 있는데 결국에는 요시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어떤 죄책감과 아픔이 끝나지 않는 계속 굴레처럼 본인에게 남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토루도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용서의 과정.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결국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저는 이 내가 너의 납관을 내가 해줘도 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어? 너에게 나의 마지막을 맡겨줄 수 있어? 라는 게 결국에는 이 미안해라는 말을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토루가. 그래서 결국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하고 싶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근데 직면하기는 어려웠다.가 토루의 마음일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씨가 말했던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연극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고마웠고 뭐 미안해 이런 말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 대입을 많이 시켜봐서 상상을 해봤어요. 뭐 가장 친한 친구가 뭐 그랬다든 해줄 말이 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다 씨, 네. 누나가 생일 선물로 갖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을 때 요시오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잖아요. 요시오가 받고 싶었던 생일 선물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과몰입일 수도 있는데 누나요. 누나요, 누나. 저는 뭔 말인지 알겠다. 저는 어제도 그 장면 연습하면서 이게 되게 그 장면이 환상 같더라고요. 누나가 죽고 난 다음에 요시오가 방에서 혼자 계속 하는 상상 같았어요. 그 장면이 묘하게. 뭐 영진이 형이 그렇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누나요. 누나. 슬퍼 갑자기. 누나가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는 생각을. 스포는 아니겠지 이게? 근데 카즈에가 아니 앞에 미리 네. 다 해. 누나의 죽음이 네. 그거라서 다 어쩔 수 나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뭔가 궁금해서 더 보시라고 해야죠. 그래. 이게 뭐야 대체 이게 가는 게 이 공연이 아까 이게 진짜 매력적인 게 제가 그냥 이게 만약에 그냥 소설책이었더라도 해도 제가 한 5번을 넘게 읽었을 것 같은 느낌인 맞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대사의 말들이나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이고 알고 봐도 그렇지 않으세요? 좀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피디님? 제가 이거 연습 공연 한 번 보고 집에 오는 길에 대본집을 다 봤어요. 네. 진짜 빨리 읽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봤더니 이 공연을 다시 보게 되면 진짜 다를 것 같다.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한 번 더 보고 싶다가 그죠? 네, 진짜 계속 떠올랐어요. 이게 진짜 이 공연이 그게 매력이야. 그래서 약간 재관람 혜택을 조금 잘 하면 어떨까? 좋다. 씨.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천사가 내 몸 어딘가에 잠들 수 있다면 어느 신체 부위를 고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유는? 이담 씨부터 얘기해 주세요. 본인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사실 저는 진짜 쇄골이 진짜 궁금했어요 처음엔. 그래서 우리 테이블 작업할 때도 여쭤봤었고 그 이게 일본에서 무슨 따로 의미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부위에 대한. 네, 쇄골에 대한 특별한 의미, 뭐 고양이를 신성시 여기는 것처럼. 근데 뭐 아까 보정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떻게 이렇게 근데 뭐 선배님이 심장에 가까운 부위여서 가장 기대고 싶은 부위여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장난식으로 제 주위 사람들 너 어디 그거 쇄골 그거 하는데 왜 쇄골이라고 나한테 물어본 적이 많아요. 저한테. 글쎄
뭐해 왜 그래 견갑골일 수도 있잖아 막 이런 애들 있었어요 많이. 견갑골 좀 뭐 불편하지 않을까? 뭐 여기 뭐 치골은 좀 약간 좀 이상하지 않을까? 막 이런 말 했었는데 보통 어깨에 좀 많이 기대서 자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깨라고 하고 싶은데 저는 또 약간 성향상 좀 너무 진부한 건 싫으니까 뭐 쇄골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쇄골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쇄골 말고 쇄골이 아니라면 2순위. 네 여기 뭐 삼두에 삼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두다 이두. 내 이두에 천사가 내 이두에 잠들고 있어. 이유는 이두 이렇게 약간 힘주면 약간 딱딱한 베개가 되고 힘 풀면 약간 좀 시선 빼지 아. 마세요. 송 팔베개. 물렁물렁한 베개가 이제 되고. 이해하신 거예요? 이중 기능이 있구나. 아, 그럼요, 팔베개. 예. 힘을 줬을 때는 네, 딱딱한 약간 기능. 딱딱한 힘 좀 풀었을 때는 약간 이제 뭐 말랑말랑한 솜이- 베개, 솜베개죠. 솜베개 같은. 저 방금 전까지는 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지. 아 그냥 버렸어요. 지금 귀에 안 담고 네, 저는 이두에 천사가 잠들고 있어. 이중 기능이 있는. 네, 그럼요. 이두의 천사가 잠들고 있다. 우리 좋은데? 보정 씨는요? 저는 전 눈이요. 안구의 천사. 안구요. 안구. 네, 눈 진짜 네 안구. 그러니까 이게 좀 감각적으로 이 대사를 하는 게 저니까 감각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일단 감각적으로 시각, 청각, 촉각 뭐 이런 거로 있을 때, 그러니까 왜 쇄골인가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아무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내린 게 심장 쪽에, 그러니까 쇄골도 이제 2개니까. 어느 쪽이냐 했을 때 심장 쪽인데 만약에 그렇게 천사, 그러니까 내 의미로 천사 어떤 소중한 사람이 잠들 수 있다면 제가 보는 세상을 쭉 같이 본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보면 어떨까? 그래서 잠들 눈이요. 저는 시각이 제일 제가 생각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멋있는. 좀. 저도 이따 다시 말할게요.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명치요, 명치. 아니 무서워요. 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좀 화가 났대. 아니 명치. 왜요? 쳐버리려고요? 왜요? 아니요. 쳐서 쫓아버리려고요? 사람은 모두가 명치를 보호하고 살아요. 이렇게 모든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건 다 명치를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급소라. 가장 급소라. 급소고 얘가 가장 심장과 가까운 급소거든요. 그래서 여기 맞으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호해야죠. 저희 천사를. 그래서 가장 보호하기 쉬운 그리고 가슴 가까이 있으니 나의 심장과 함께하는 이 느낌으로 명치. 또 그렇게 웃다가 이담 씨. 되게 멋있는 이유였네. 나 혼자 무슨 이두 뭐 딱딱한 베개 막 이런 이중 기능 있잖아요. 다다 씨는요? 저는 겉옷 속주머니요. 병 있어 얘. 별로죠. 아니 근데 몸이요. 아 왜냐면 왜 전 이유가 멋있게 있어요. 하려는 왜요? 왜냐면 저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근데 신체 있으면 천사가 매번 있으면 저 제 너무 스스로한테 철저하게 네. 개인주의시네요. 네네 천사랑도 가끔은 가끔은 네. 쇄골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잠시 나가 계시라고 할 수도 사생활. 없고 오케이. 저도 사생활이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겉옷. 네 겉옷 이제 귀중한 속주머니에 속주머니에. 모셔놨다가 네, 외출할 때는 늘 함께 하고 응. 또 이제 거의 그럼 그 여름에는 거의 함께 안 하시는 거네요. 네, 더우니까 찝찝하니까 거리감이 좀 필요하죠. 집에서는 또 그분도 그분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천사님도. 아니. 근데 굉장히 은근히 이성적으로. 개인주의가 중요하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봐요. 맞아요. 다시 하실 건가요? 아니 바다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존심이 좀 상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내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배우를 보고 저 친구는 정말 평범하지 않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또 이담이 저는 이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다들 있겠지만 뭐 어떠한 사람의 언행이나 뭐 모습을 보고 다 같이 웃는데 나는 웃지 않을 때 내가 평범하지 않나? 내가 좀 약간 잘못됐나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아니 너 있냐고. 너 있어요. 끝나가는 마당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화나게 할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약간 더 가다 보면 제가 싫어지기도 해요. 왜 나는 같이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못할까라는 생각해본 적도 있고, 근데 내가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뭐 바다나 뭐 낙경이 같은 애들 만나면 실명 실친 이름이 나왔어. 누군가 있어. 배우가 아니고 카페 홍보라도 해줘. 중앙대 후문 리리커피 많이 이용해주세요. 카페 하시는 친구분이어가지고 그런 친구들 만나면 이 친구도 울 때 나도 웃고 뭔가 공감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범하지 않는 게 아닌구나라는 또 생각을 해요. 근데 이담 씨 그 웃음 코드는 되게 일반적이세요. 그래요? 응. 또 그런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웃음 코드는 되게 일반적이시던데. 그래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물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좀 많았어요. 뭔가. 네. 요시오 같은 마음. 있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요시오도 이해가 돼요. 이해되고. 사실 토르보다 요시오가 이해가 된 적이 좀 있었어요. 이거 하면서. 진짜. 그럼 이거는요? 다른 배우를 보고 저 친구는 참 평범하지 않구나. 이거는 누구를 보고가 아니라 다 느껴. 그냥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왜냐면 이 집단이 다 그런 애들만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희재 또한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세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됐지만 지금 전혀 진짜 너무 깜짝이야. 이 친구가 없으면 브레전트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진짜 저였으면 큰일 났을 것 같아요. 너무. 바다 씨는요? 내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은 너무 많고 다른 배우를 보고 저 친구는 평범하지 않구나라는 것도 너무 많아요. 맞아. 매일 생각해요. 매일. 요즘엔 더. 김보정 선배님을 보고 여러 가지 의미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인생 3회차인가? 희재를 보고도. 왜냐면 저는 일단 멀티가 너무 안 되거든요. 근데 희재를 보면 너무 멀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생각하죠. 쟤네 왜 저럴까? 역시나 그건 전가요? 그럼 혹시 아니요. 왜 날 보고 근데 마지막에 말을 해? 아니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다른 배우를 보고 저 친구는 참 평범하지 않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와우. 삐졌어. 안 삐졌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 참 삐졌어. 마음이 상했어 지금. 이거 하고 마지막에 있는데. 부정적인 거 말하고 날 보잖아. 아니 자꾸. 근데 이거 우리 다 동점이에요. 본인도 저보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널 그렇게 보고 생각한다고요?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 아니야. 마음이 많이 상했네. 난 너 보고 되게 많이 느껴. 존중해. 진짜로. 저도 존중해요. 나랑 다름. 아니 끝. 왜 삐진 거야? 이 단어를 제가 중학생 때는 내가 너무 평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이 단어를, 평범이란 단어를. 내가 평범하지 않아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뭐 어떤 이제 중학생 때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랬던 거야 라고 쭉 생각해 왔는데, 이거는 조금 몇 년 안 된 최근 일인데, 이 평범이란 단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있는 모든 배우들이 다 평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이해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평범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잖아요. 너 너무 평범해. 색깔 없어. 뭐 이렇게. 색깔 없어. 배우로서 특히 이 직업적으로서 이 단어가 너무 부정적으로 특히 우리한테는 되게 맞아. 부정적인 의미다. 그렇게 많이 들으니까 이게 제 자신도 깎아내려지게 되고 내가 배우로서 너무 평범하면 안 될 것 같은 데에 있어서 나답지 않은 거를 막 할 때도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오히려 이거를 조금 이 단어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모든 단어든 다 양가적으로 조금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모든 캐릭터가 다 평범하다고 생각. 세상에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맞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내 꿈은 평범하게 사는 거다. 깜짝. 아 그러니까 진짜로. 응원해요. 진짜로 긍정적으로. 그게 건강하게. 그 꿈 응원해. 나도. 너 말 걸지 마지 나. 근데 이제 끝났어요. 말 거는 것도 끝나가지고 대본에 저희가 서로 말 거는 게 없어요. 네, 자 이재 씨는요? 저는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뭐 특별히 뭐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근데 나는 왜 그냥 이렇게 뭔가 다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가 그냥 좀 어긋난다? 뭔가 일반적이게는 생활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연기라는 걸 시작하면서 그 어떤 조금 어긋났던 부분들이 하나로 좀 이어지는 느낌들을 받아서 이거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해도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고 연결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을 보면서도 사실 모두가 특별하죠. 모두가 특별한데 그 어떤 특별함들이 모여서 평범한 이야기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가장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배영진 연출인데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비범함이나 뭐 특별함 뭐 이런 말로 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독특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독특하다. 네. 뭐 정말 많은 배우들을 봤지만 연출가분들도 만나봤지만 진짜 변영진만큼 독특한 사람은 보기 드문 것 같아요. 그 어떤 생각점이나 그러니까 천재성하고 연관이 있는 말인가요? 그게? 저는 배영진 연출을 천재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그 어떤 천재성 때문에 뭔가가 많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 어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파편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라 제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연출님의 어떤 생각의 파편과 어떤 표현들을 정리하다 보면 결국에 또 제 것도 정립되는 부분들도 많아서 네, 서로가 뭐 윈윈하고 있는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멋있어. 잘했어? 이담이 너도 멋있어. 말 걸지 말라고. 관극 포인트 알려주세요. 관극 포인트. 네. 너무 쉽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번 보고 3번 봐도 알게 되는 것들이나 이제 아마 배우마다 그게 있어요. 이 배역마다 그 갖고 있는 중심적인 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내는 재미가 일단 관극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게 뭘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 작품을 선택했던 이유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희가 중요한 큰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잃었을 때에 대한 상실감이나 어떤 아픔들을 받아내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8명이라는 인물 안에서 그런 어떤 다양한 생각, 다양한 본인만의 어떤 받아들임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그리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뭐 인물 하나에 집중해서 보고 작품을 보고 그러면 다음에 봤을 땐 저 인물에 더 공감되고 저 인물의 말에 더 몰입이 되고 보면 볼수록 받아들이는 태도나 생각점들이 관객분들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작품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 그리고 저희가 무엇 하나 어떤 인물 하나에 힘을 실어서 강조해 놓지 않아서 더더욱이나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더 본인의 중점으로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작품이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은 다 우리들 얘기라고 생각해요. 뭐 사회적으로든 아주 사적인 이유로든 본인들의 삶에서 저희는 너무 많은 상실과 그런 것들을 겪고 결국은 남겨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역을 맡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별로 나누고 싶진 않고 저희 작품에서 그 세대별로 남겨진 사람들이 한 인물씩 나오거든요. 고 기성세대와 근데 그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저는 결국 관객들이 그거를 가지고 좀 결국 나도 저들처럼 결국은 이 남겨진 사람으로서 이 삶을 잘 살아내야지라는 힘을 얻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중점을 갖고 보시면 조금 더 작품이 입체적으로 보이시지 않을까. 전 덧붙여서 과거랑 현재랑 이렇게 왔다 갔다 타임슬립이 많이 있잖아요. 그로 인한 뭐 인과응보의 관계를 좀 약간 생각하면서 이게 그 공연 보고 런 보고 공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이 유독 그냥 말하는 게 없고 그냥 대화하는 주제가 없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고 뭐 이 사람이 뭐 이걸 좋아했던 것도 다 뭐 어떻게 그게 나중에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입니다. 저는. 요시오가 토로한테 돌아왔을 때 지붕을 봤거든 개 큰 가슴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 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요시오네 집에 그림을 그려놓은 걸까요? 맞습니다. 자문자다. 네. 네. 마을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네. 뭐 요시오의 그런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타인들이 그려놓은 그림이겠죠. 네. 짓궂은 타인들. 근데 이거 진짜 마을 사람이면 더 마음 아프겠다. 근데 저는 그것도 그 마을 사람들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모두가 요시오의 행동에 동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5년이 배경이잖아요. 네. 결국엔 2005년도 일본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 어떤 소수자에 대한 어떤 좀 부담이나 편견이 더 심하지 그런 않았을까라는 인식이. 생각이 거부감들이나 인식들이나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건 좀 폐쇄적이고 조금 그런 작은 고립들. 마을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약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그럴 수밖에 있겠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요시오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본인을 참고 억누르고 지낼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맞아. 생각도 들어요. 맞아.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동네에서 살면 그 하나의 일탈이 이런 파급력을 가져올 정도라면 얼마나 참고 살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대궐의 전사가 잠들고 있다. 많이 보러 오시라고 마지막 영업을 해주세요.
이담 바다 씨, 씨, 이담 씨 해주세요. 바다 씨. 이담, 짜증나 얘. 내가 질문이잖아. 좀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쇄골의 천사가 잠들고 있다. 아까도 이 바로 전에 관극 포인트를 말했지만 왜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처음 보는데 이런 재미가 있지만 두 번째 봤을 때 이러한 걸 또 느끼고 저한테는 그런 영화가 안테벨룸이라는 영화가 그랬거든요.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자기한테 막 이런 뭔가 힌트를 두 번째 볼 때 힌트가 더 얻어지고 계속 보고 싶은. 그렇죠. 그런 영화가 그런 연극이 이번 2023년 3월에 이 연극이 아닐까라고요. 저는 생각이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왠지 제 느낌상 매진이 다 될 것 같아요. 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진짜로.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있습니다. 왜 이 연극에 대해서. 이 마지막은 저희 극단 대표님 돌리고 저희 먼저 하시죠. 네, 좋아요. 일단 아주 훌륭한 번역가가 이제 번역하시고 훌륭한 연출님이 연출하시고 그리고 진짜 저희 작품이 인원이 많이 나오는데도 한 번도 불화? 그러니까 좀 맞아. 약간 안 좋은 기운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연습 기간이 다른 타 공연들에 비해 조금 좀 시작을 좀 일찍 했거든요.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좀 선배님들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로 나오시는 선배님들 그러니까 진짜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 밑에서 많이 배우고 함께하고 요런 것과 이제 불의 전자 단원들, 그러니까 동생들, 이제 언니 오빠들 아니면 이제 동생들이랑 이게 그런 이런 사이 관계들은 무대에서 티가 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의 두 달 정도의 그 노력을 보러 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작품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약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은 누구에게는 좋은 작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제도 대본 읽으면서 진짜 작품 좋다. 이 좋은 작품을 어떻게 하면은 그대로 잘 구현해낼 수 있을까가 어제도 대본 읽으면서 그런 고민이 될 정도로 작품이 가진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작품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쇄골의 천사가 잠들고 있다. 이제 불연차의 변영진 연출은 저희가 항상 좀 에너지틱한 공연을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 이번에 좋은 선배님들과 동료 배우들을 함께 모시면서 그 에너지틱한 에너지를 한데 응축해서 좀 밀도감 있는 공연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더 좋은 어떤 여러분들이 그 응어리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9년차의 극단으로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와서 어떤 진행이나 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불편함 없게 최선을 다해서 모실 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저의 어떤 소정의 목표가 있다면 이번 공연이 잘 돼서 내년 저희 불연차 극단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10주년. 쇄골의 천사가 잠들고 있다가 재연으로 좀 좋은 더 프로덕션으로 찾아올 수 있으면 진짜 그럼 좋겠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작지만 원대한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담이 형이도 그거 어떤가요? 몇 월 며칠까지 어디서 쇄골의 장소. 그거 알면 너무 그걸 알잖아요. 너무 최고예요. 진짜 형이 여기 해주세요. 오신 이유가 있었네요. 네, 저희 쇄골의 천사가 잠들고 있다는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공연하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도 공연이 있죠. 네, 월요일도 공연이 있고요. 새침해. 저희 평일에는 7시 반에 공연을 시작하고 금요일에는 4시 마티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3시, 7시 공연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합니다. 네,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네. 네, 저희 불연차 슬로건이 꺼지지 않는 불, 지치지 않는 전차. 네, 저희 열정 꺼지지 않고 열심히 쉬는 날 없이 달려볼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작품 하나 들어가시죠. 아, 네, 저희 그 고향문화재단에서 세라세 극장에서 이제 고향문화재단 초청 공연으로 어떻게 하셨지? 네, 펜스 너머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해라고 이제 그때도 김바다 배우와 저희 작년에 이제 여행객장에서 했던 작품을 고향문화재단에서 초청을 받아서 세라세 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하시죠? 그거 저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하고요. 이제 세라세 극장이 목금토일밖에 공연이 없어서 시간 봐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요번에는 이제 희재 씨가 아까 보니까 이담이 형이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잘하니까 이렇게 하자. 왜냐면은 그 에너지를 받는단 말이야 우리가. 편집이 많이 됐어. 이거는 편집될 일이 없잖아. 그리고 이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니야 얘도 잘 올라가. 아니야. 너가 한번 해볼래? 지금 레도 높았어. 너가 해볼래? 한번 해볼래? 도 높았어. 그러면 그 에너지를 받고 우리가 딱 올리시는 만큼 제가 볼 때 관계가 옵니다. 응. 진짜. 아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럼 전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여기 말하려고 나오는데 부담 줘요 말이라도 근데. 그거 말하려고 진행자야? 나오는데. 나도 진행자야. 같이 진행하는 건 이 케미를 무대 위에서. 보실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 많이 보러 와주세요.